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필수 사항이면서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펼쳐놓고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 샘플을 보시거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화면을 쭉 보시면 어떤 사항이 필수 요건이고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가 있는데요. 상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상호는 한글로 입력해야 되고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가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회사의 일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이지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대표이사가 무조건 주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대표이사와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치해도 되고 일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폐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변경되는 건 폐업 사유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인 대표자 결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단독으로 하셔도 되고 2명 이상의 공동대표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공동으로 했을 때 확연히 달라지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원천세는 대표가 1명이냐 여러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달라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부담하는 최종 세금이기 때문에 1명이냐 여러 명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순이익이 1억일 때 대표가 혼자일 때는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대표가 2명일 때 5대5라고 가정하면 각각 5천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혼자일 때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명의 소득세를 합산한 세금보다 혼자 단독 대표의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정할 때는 실질로 공동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단독 대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동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 높은 사업장에게는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2명 이상의 대표가 들어가면 사대보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 수준에 따라서 단독 대표로 할지 공동 대표로 할지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소인데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주소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간혹 주소지에 사업장을 내는 경우에는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등본상 주소지가 자동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 주소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역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다를 수가 있죠. 세금을 깎아주는 것 중에 제일 감면율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청년 창업 감면을 보시면 34세가 넘어서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위치한다면 창업 감면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있으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겠죠. 업종도 물론 창업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감면을 노리기 위해서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과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창업 감면, 중소기업 감면 여러 가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화면에서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본인의 사업 성격에 맞는 업종 코드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업종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업종 코드 추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 업종 코드를 추가하시려면 법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 업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등기부 등본을 변경해야 돼서 그때마다 법원 등기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미리 많은 업종을 추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말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제일 감면을 많이 해주는 창업 감면의 경우 처음 창업하실 때 광고만 넣어서 창업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전자상거래업 매출이 또 발생했다. 그래서 뒤에 업종 추가를 하면은 이때는 전자상거래업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자를 낼 때 이 업을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하다 싶을 때는 미리 넣어두시는 게 감면 적용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업종 말고 더 상세한 종목을 선택할 때 업종 코드를 정하면 종목이 내가 원하는 종목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상에 꼭 그 문구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상에서 신청하실 때는 업종 선택의 사업 설명 부분에 이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코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업일자가 있는데요. 개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작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현재 일자보다 빠르셔도 되고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에 따라서 사업자 내기 전 준비한 비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제를 받느냐 결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일반 과세자이지만 부가세가 없는 경우, 즉 학원이나 면세 재료만 판매하는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면세 사업자 외에는 대부분 일반 과세자인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일반 과세자로 내느냐 아니면 간이 과세자로 내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틀려집니다. 다른 세금이 틀려질 건 없는데 부가세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부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간이 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사업자 세금에 대한 비교 영상은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상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실 때 반드시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나서는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계좌가 모두 사업용 계좌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홈택스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용도로 쓰는 계좌도 있겠지만 사업용 계좌도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신고할 시점이 오는데 이 시점을 파악하려고 기다렸다가는 사업자 대표도 이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세무대리인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 사업자 내실 때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사업용 계좌는 기존에 대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쓰셔도 되고 새로 사업자 계좌를 만드셔도 됩니다. 만약에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못 하셨다. 가산세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중소기업 감면이나 창업 감면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내시면 바로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카드를 만드시겠죠. 모든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사업용으로 쓰실 카드를 홈택스의 사업용 카드로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내기 전에 있던 카드를 등록하셔도 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셔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단 백화점 카드나 가족 카드는 등록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죠. 부득이하게 사용하셨다면 사업용 미등록된 카드로 비용 처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업용 계좌 등록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카드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도 같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 단말기가 필요 없어서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변 지인이 실내 건축공사업 즉 인테리어업을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등록을 안 해서 창업 감면을 받았다가 세금을 다시 토해내게 됐습니다. 즉 사업용 계좌처럼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대상인데 역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등의 혜택이 모두 배제되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거의 모든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사업자 등록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내셨는데 내가 이 대상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띄워주는 화면 즉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부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안에 가입 의무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사업자를 내면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대표자의 핸드폰 비용, 사무실의 전화비, 인터넷 사용료, 전기세, 관리비, 정수기 사용비 등등등 사용료 명의를 당연히 사업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됩니다. 아니시면 사업용 카드 결제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 이체를 하시고 사업용 명의로 변경하시면 계좌 이체를 하시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부가세 공제받고 비용 처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따로 명의 변경을 하시는 절차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로 등록을 해두셨으면 똑같이 부가세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겠죠. 물론 집에다가 사업장을 내신 분들은 이런 각종 관리 비용은 비용 처리가 힘들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셔야 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우리가 잘 아는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 안에는 법인의 신용카드도 포함이고 체크카드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용 현금영 수증까지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 수증은 아니니까 이 부분 꼭 사업자용으로 현금영 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격증빙처럼 중요한 게 이 4가지 증빙을 받지 않아도 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있죠. 인건비 신고입니다. 적격증빙을 못 받았더라도 인건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인건비라도 실제로 일하셨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음식점이나 기타 제조업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채용했는데 불법 체류자라든지 또는 신용불량자여서 인건비 신고하기가 곤란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으로 나갔는데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나오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건비 신고를 못 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고 가산세를 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쓰셨으니까요. 계좌이체 자체는 적격증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격증빙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택시 용역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금융용역, 농업인과의 거래에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비용은 부득이하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으로 주시지 마시고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기 전에 사용한 비용도 잘 챙기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는 사업용 카드나 사업용 계좌의 개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현금으로 지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신 부분은 당연히 사업전 등록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꼭 챙기시고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사업자 나오고 나서 현금영 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셔야지만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3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갖추시지 않아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가산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신규 사업자일 때 부가세가 아깝다면서 적격증빙을 챙기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적격증빙을 줄 수 없는 개인에게 중고 가구를 사셨다든지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주셨다든지 또는 인테리어를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계좌이체만 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비용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등을 챙기십시오. 청첩장이나 부의문, 돌잔치 안내문 이런 것들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내용을 캡처하셔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인 연 3,600만원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 부분 또한 세금을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 꼭 아셔야 되고 꼭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